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기신경치료학회입니다. 오늘은 테니스 엘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단계적인 테니스 엘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릴까 해요. 이 팔꿈치 아픈 것도요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단계를 아시게 되면요 치료를 좀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총 4단계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근육통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근육통이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이거 통증이 생각보다 심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뭐 팔을 구부리고 필 때도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증 부위가 여기에요. 팔뚝 언저리라 그러죠. 이런 부분이 아프다. 이런 경우는 1단계라고 얘기합니다. 근육통이고요. 굉장히 치료가 쉽게 잘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병을 키우지 마시고 병원에 가서 치료 한 몇 번만 하시면 금방 가라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팔뚝 언저리가 아픈 그런 경우에는 그냥 참지 마시고 파스만 붙이지 마시고 병원에 가서 간단히 뭐 주사도 좀 맞고 약도 좀 먹고 물리치료도 좀 하고 그러면은 금방 좋아진다라는 거 말씀드려요. 두 번째는요, 힘줄병인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게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 근육에 여기 뼈에 붙어있는 요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진짜 테니스 엘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테니스 엘보를 얘기할 때는 요 부분이 많이 아프죠. 아까 근육통은 뭐 이쪽이 아팠잖아요. 범위는 넓어요. 굉장히 넓고 아픈 정도도 심한데 이건 굉장히 쉽게 치료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 힘줄병 같은 경우에는 치료에 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여기를 꾹 눌러봤을 때 아프고요. 그 다음에 코젠 테스트라고 해서요. 여기 이 손목을요 이렇게 들어봐요. 이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보는 거죠. 들어봤을 때 이쪽에 통증이 명확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눌렀을 때 아프고 손목을 제꼈을 때 이 부분이 아픈 그런 경우, 이거를 테니스 엘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는 치료가 잘 되긴 합니다. 치료가 잘 되긴 하는데 보통 치료적으로 봤을 때 저희 학회 기준으로 보면 한 달 정도 걸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한 3개월 정도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학회 치료의 장점이자 단점인데요. 굉장히 빨리 좋아지는 반면에 환자 입장에서는 통증이 다 사라졌네 해가지고 이 3개월 정도의 안정기 휴식기가 필요한데 이 휴식기 동안에 다시 쓰는 거죠. 그래서 재발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발이 안 되시려면 이 기간 동안은 좀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병이 인대통이라 그러는데요. 인대통은 뭐냐면 여기서 보시면 요런 하얀 거 있죠. 제가 체크해 놓은 거. 요거 요런 것들. 요런 것들. 자, 요게 인대라고 하는 겁니다. 인대가 해주는 기능은요, 뼈를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대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관절이 불안정증이라고 해서 관절이 불안해지는 겁니다. 이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뭐냐면 팔을 이렇게 다 구부릴 수가 없고요. 팔을 쭉 펴면 아파요. 혹은 팔이 다 안 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관절에 제한이 걸리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팔을 이렇게 구부리게 되면 어깨 뼈 있죠. 이쪽 뼈 부분에 팔이 이렇게 닿게 되거든요. 이렇게 닿게 되는데 닿지 못하는 그런 경우죠. 뭐 이 정도밖에 안 간다든지 합니다. 그래서 관절 제한이 특징으로 나타나는 게 인대 질환입니다. 이 인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치료가 조금 오래 걸립니다. 나중에 한 번에 총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근육 힘줄병이 있는 상태에서 자꾸 재발하다 보면은
인대가 조금 너덜너덜해지면서 관절을 뼈와 뼈를 잡아주는 인장력, 이 힘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관절에 불안정증이 생기고, 불안정증이 생긴 상태에서 계속 생활하시다 보면은 팔이 다 구부러지지 않고 다 펴지지 않는 그런 상태까지 되는 겁니다. 이 질환 같은 경우에 치료를 저희가 한다 그러면 보통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저희 학회 기준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약 1년 정도는 고생을 하세요. 3개월 정도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또 1년 정도, 일반적인 경우에 1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가지 모두 휴식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통증이 사라지고 난 상태에서 3개월 정도는 좀 쉬어주거나 휴식 잘 안 쓰거나 하는 거를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1년 정도 일반적인 처치를 했을 때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보면요. 1년 정도 지나고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됐다라고 판단됐을 때 휴식기로 3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인대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맨 마지막으로 뼈 질환이 있는데요. 이걸 다 지워보면 여기 그 관절이 나오잖아요. 여기 요게 관절입니다. 요 부분 뭐 요런 부분 이게 다 관절인데요. 여기에 관절염이 생기는 거예요. 관절염. 그래서 뼈 상태도 좀 안 좋고요. 당연히 관절에 제한도 와 있어요. 뭐 이것도 되어 있는 상태고 통증도 좀 말도 못하죠. 그러니까 이 통증은 어떤 통증이냐면요, 굉장히 심한 통증은 아니에요. 심한 통증은 아닌데 항상 불편한 거죠. 항상 불편하고 우리하고 뻐근하고 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관절염이 걸리게 되면 관절을 제대로 잘 쓰지 못하게 되면서 통증이 나타나는 이 두 가지를 같이 겪게 되는 그런 병입니다. 이 관절염이 오시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그냥 통증 관리만 하는 겁니다. 통증 관리만 쭉 하다가 병원에서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물리치료도 하고 이것저것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이제 가라앉지 않는 시점이 있거든요. 그때는 수술을 합니다. 이때 수술은 무슨 수술이냐면 인공관절 수술이에요. 그러나 인공관절까지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통증 관리에서 보통 꾸준히 유지를 하시는 거죠. 자,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이건 뭐 길게 해봐야 여러분들 다 보지도 않으실 거고 간단하게 총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근육통이 옵니다. 근육통. 그런데 근육통이 넓게 분포가 되죠. 이거는 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테니스 엘보의 흔히 1단계라고 보통 구별을 좀 해놓긴 하는데 이건 치료가 아주 잘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플 때 파스 붙이고 버티지 마시고 그냥 병원 가서 한 몇 번 치료 받으세요. 그 정도만 하셔도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여기 조그맣게 숨어있는 요 근육에 뼈에 붙어있는 요 부분이 아픈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2단계가 되고요. 코젠 테스트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주먹에 힘을 꽉 주잖아요. 꽉 주게 되면 이쪽에 통증이 생겨요. 예, 그게 2단계가 되고요. 3단계는 이 인대에 문제가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뻑뻑하죠. 관절이 뻑뻑해가지고 완전히 구부리거나 완전히 피는 게 되질 않습니다. 물론 통증도 상당하죠. 그래서 이게 3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4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 관절면에 손상이 오는 관절염이 되겠습니다. 이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통증 관리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들의 팔꿈치는 현재 몇 단계이십니까? 어찌 됐든지 간에 팔이 아프면요, 일상생활하는 데서 많이 불편해요. 뭐 레저 즐기는 것도 당연히 불편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그냥 파스만 붙이고 계시지 말고 조금 불편하면 병원에서 짧게 치료가 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괜히 병 키우지 마세요. 병 키우지 마시고 꾸준히 치료를 잘 받으셔가지고 즐거운 생활, 즐거운 인생
그리고 행복한 레저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